머리 어깨 무릎 목 쌩쌩 자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김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고원일입니다. 오늘 사연 한번 바로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손주를 본 57세 주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돌뿌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덩방아를 살짝 찧었을 뿐인데 집에 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엉덩이와 관절 주변에 통증이 생기고 붓고 열감이 나더니 며칠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골절이라고 하던데 제가 예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었거든요. 혹시 이게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아마 TV 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소개가 됐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이 뭘까요? 네, 일단 골다공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자를 보면 뼈 골자에 다공, 구멍이 많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뼈가 지금 이 상태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골세포, 뼈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이 과정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저희가 뼈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가 노화라든가 어떤 환경의 변화로 조골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그때 이제 골 파괴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남은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듬성듬성 구멍이 뚫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골다공증에 걸린 환자분들의 뼈를 보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보면 다른 질환으로 오시더라도 골다공증을 끼고 있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좀 흔한 질환 같은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골다공증으로 병원 진료를 보신 분들이 9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94%가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94%면 상당히 높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통풍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의 유병률이 높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좀 여성분들의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특히 오늘의 주인공처럼 폐경기 이후의 중년 여성분들이 굉장히 취약하신데 50대 이상의 여성 10명 중에 3, 4명은 골다공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율도 상당히 높네요. 폐경이랑 골다공증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호르몬의 불균형, 뭐 노화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는데 폐경을 지나게 되면은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떨어지면서 골밀도와의 저하와도 굉장히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골다공증의 문제점 중 하나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뭐 척추의 압박골절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20, 30대 젊은 남성, 뭐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런 경우에는 뭐 말단에서의 과사용 그리고 반복적인 부하 이런 것 때문에 압박골절이 올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주인공처럼 골다공증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활동 없이 이유 없이 일상생활에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 과연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라면 무조건 1순위겠고요. 또 나이가 젊더라도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도 검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정하는 뭐 골밀도 검사의 급여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여성, 70세 이상의 남성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또 가족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골다공증이 있으면 자녀의 골다공증 확률도 7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골밀도 검사를 급여로 볼 수 있는 조건들도 있고 네네. 그런 꿀팁까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시면 치료까지 보통 진행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증상에 맞는 단계에 맞는 약 처방을 받으신 경우가 많게 되고요. 더불어서 항상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좀 권유 항상 드리고 있어요. 처음 오프닝 때 나왔던 광합성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 D가 합성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항상 좀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뭐 비타민 D라고 한다면 뭐 고등어나 연어, 뭐 참치, 버섯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비타민 D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칼슘이 중요하겠죠. 뭐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지 미역, 시금치 같이 그런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항상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럼 반대로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피하는 게 좋은 그런 음식들도 있을까요? 네, 첫째로 절대로 짠 음식 절대 안 됩니다. 염분이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커피 즐겨 마시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조절과 함께 더불어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도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또 생각하는 것과 달리 뼈가 뭐 자극에 의해서 성장을 받는다던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뼈도 자극을 받아야 튼튼해집니다. 근육처럼. 실제로 이제 우주 비행사들 뭐 우주에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중력의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골밀도가 저하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뭐 걷기 이런 식으로 체중의 부하를 받을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뭐 5번씩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골다공증이 오기 전에도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적절한 식습관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트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